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줘, 손주 봐주다, 날벼락 무자식상 팔자인가요? 비 오는 날 아픈 손주 봐주다 아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벽 5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나는 손에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아들네 집 현관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딱 하고 끊어지는 그 소리가 내 가슴도 같이 잠기는 느낌이었죠. 아들 집에 들어온 건 그저 손자 좀 봐달라는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들어왔고 조건 없이 도와줬고 정말 식구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다정한 척해도 얼굴에는 뭔가 계속 눌러 담은 듯한 불편함, 나를 향한 예민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처음엔 내가 잘못 느끼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상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 내외는 나를 새벽에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과 행동 뒤에는 내가 전혀 예상 못한 진짜 사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걸 알고 나니 내가 울고 싶었던 이유도 며느리가 소리쳤던 이유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아들은 영업직, 며느리는 사무직. 하루 종일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흔쾌히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하곤 했죠.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살아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따로 부탁 안 해도 근처 시장 가서 먹고 싶은 거 사오라며 용돈을 쥐어주고 집안 살림도 나와 분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주쯤 지나면서부터 그 따뜻함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는데 입꼬리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표정.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말은 하는데 가슴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아기를 보느라 피곤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내가 뭔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밥을 차려도 맛있게 먹던 며느리가 한두 숟가락 뜨고 젓가락을 놓는 날이 많아졌고 내가 손자 재우고 나오면 방 안에서 한숨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근데 정말 뭘 잘못한 걸까? 설거지를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밥을 너무 짜게 했나? 빨래를 잘못 개서 그런가?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늘 같은 말만 돌아왔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하다면서 나에게만 예민했습니다. 그게 더 큰 상처였죠.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참아왔던 며느리의 감정이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저녁 밥상을 치우며 설거지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동안 늘 해오던 일이었고 며느리도 좋아하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해.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이때부터 며느리는 나의 모든 행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식탁 닦는 방법, 국을 데우는 온도, 손자에게 옷 입히는 순서까지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눈빛이 늘 날카롭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손자 몸이 뜨거워 기저귀만 입혀놓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감기 더 심해지는 거 모르세요? 왜 항상 어머니 방식대로만 하세요? 그 말에 마치 내가 아이를 일부러 아프게 만든 것처럼,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길로 며느리는 내게 더 이상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문 앞에는 내 짐이 나와 있었고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잠깐 나가 있어. 그 말은 잠깐이 아니라 영영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벽 5시 비 내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서인지 캐리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역 안은 썰렁했고 의자에 앉으니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밤새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버티다 보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는 왜 늘 미안한 사람일까?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가 떠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난 너무 지쳐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미정. 야, 진짜야?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던 서러움이 터졌다. 나 새벽에 짐 싸들고 나왔어. 며느리가 나보고 나가래. 민수도 그냥 고개 숙이고만 있고 한참을 울고 흐느낌이 가라앉을 즈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수가 나 사실 너한테 말할까 말까 며칠째 고민했어. 뭔데 또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 있지? 준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이랑 나란히 고등학교 다닐 때 뱃속에 같이 아들 품고 다녔고 둘이 태어난 것도 몇 달 차이밖에 안 났다. 그래서 애들 돌잔치도 같이 하고 어릴 때는 같이 키운다시피 했었다. 준호랑 민수 요즘 자주 보는 거 알지? 같은 동기라 회사에서도 자주 붙어 다닌대. 그래.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민수가 집 얘기는 잘 안 하는 탓에 전혀 몰랐다. 며칠 전에 준호가 그러더라. 엄마, 이거 절대 영숙 이모한테 말하면 안 된다. 꼭 비밀로 해줘야 된다면서. 근데 미안, 난 내가 방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말 안 하고는 못 버티겠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뭔데 말을 해봐. 나 아들 일이라면 뭐라도 알아야지.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가 집이랑 대출 때문에 완전히 짓눌려 있대. 전세 대출 이자 올라가고 카드값 밀리고 회사 실적 떨어져서 인센티브도 끊기고 게다가 서연이 있잖아. 며느리. 응. 그의 산후 우울증이 제대로 왔대. 근데 병원은 안 다니려고 하고 민수는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고 집에 돌아오면 둘이 매일 싸우는 수준이래. 돈 얘기, 애 얘기, 미래 얘기. 나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근데 왜 나한텐 하나도 말 안 했을까?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호가 그러더라. 민수 말로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자신 때문 같은데 거기에 엄마까지 붙잡고 징징대는 놈이 되고 싶지 않대. 엄마가 힘들게 혼자 살아왔는데 또 엄마한테 기대는 아들이 되긴 싫다더라. 가슴 깊은 곳이
쿡 하고 찔렸다. 그리고 이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려. 민수가 그러더래.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시면 서연이랑 싸우는 것도 못 보여. 숨기느라 더 힘들다. 엄마 앞에서는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인 척해야 하는데 이젠 그것도 버겁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가 뒤통수를 세게 치고 간 것 같았다. 그래서 날 내쫓은 거야?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들 사정을 보여주기 싫어서?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 준우한테 그랬대.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또 마음 졸일까봐 내가 무너져가는 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다고. 근데 그게 너무 서툴게 나온 거지. 방법이 틀린 거야. 눈물이 또 흘렀다. 서러움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쫓아내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야, 너도 알잖아. 남자애들이란 게. 특히 아들들은 엄마 앞에서 유난히 바보야. 자존심이랑 죄책감이 뒤엉켜서 제일 중요한 말은 끝까지 못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가 미안해. 준호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잘했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나도 가만히만 있진 않을 거야.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가슴속에서 뭔가 스르르 자리 잡는 기분이 들었다. 아들 입장에서의 사정, 며느리 입장에서의 무게. 이제야 비로소 그날 새벽 나가주세요라는 말 뒤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엄마가 우리 집에 있으면 숨 막힌다. 민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나도 잘못이 없진 않겠지. 내 방식이란 게 요즘 애들 눈엔 간섭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 손자 열났던 날, 내 나름대로는 옛날 방식으로 돌봐준다고 했던 행동이 며느리에겐 불안과 부담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짐 싸들고 내쫓는 게 정답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 나 한 번은 끝까지 들어보고 말해야겠다.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민수야, 내가 나를 밀어낸 이유. 그걸 내 입으로 듣고 싶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대로 오해만 쌓인 채 멀어지는 건 더 두려웠다. 며칠 동안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전화하나 보자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감정부터 추스려야 할 것 같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며칠 동안 아들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다. 그게 또 서운했다. 그래, 엄마 쫓아내고 마음 편하냐? 이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내가 준비해둔 말들이 순간 다 사라졌다. 우리 좀 보자. 나 할 말 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녁에 애 재워놓고 나갈게. 집 앞 카페에서 보자. 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그래, 도망가지 말자. 이번엔 끝까지 서운한 것도 이해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보자. 내가 엄마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 마주 앉아 인생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아들 말대로 저녁 9시 조금 넘은 시간. 집 근처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볼살도 빠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왔냐?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잠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나는 결국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수야, 너 준호한테 한 말. 엄마가 다 들었어. 민수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준호 엄마가 나한테 말해줬다. 널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나 그냥 내가 왜 나를 내보냈는지 알고 싶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동안 쌓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처음엔 진짜 너무 고마웠어. 우리 둘 다 버티기 힘들었는데 엄마 덕분에 숨통이 좀 트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초라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가장인데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도 애도 엄마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대출은 점점 늘어나고 카드값은 쌓이고 회사에선 실적 압박 들어오고 근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엄마가 애 보느라 고생한 흔적이 보이잖아. 그게 고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벌어온 걸로 우리 가족이 굴러가야 하는데 엄마 힘으로 버티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면 말을 했어야지. 엄마 힘들다는 말보다 내가 힘들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지. 민수는 헛웃음을 지었다. 엄마 앞에서 내가 힘들다, 못 버티겠다, 무섭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엄마는 나한테 늘 강한 사람이었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가 다 버텼고 나는 그 옆에서 그냥 있는 애였는데 이제 와서 엄마 나도 무섭다. 이 말이 잘 안 되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날 밀어낸 거냐? 엄마가 나가면 내가 가장인 척이라도 안 해도 될 것 같았어. 엄마 앞에서 괜찮은 척, 서연이랑 안 싸우는 척, 문제없는 집인 척. 그걸 계속 연기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방법을 잘못 택했지. 알아. 나 진짜 나쁜 놈인 거. 엄마 나가시고 나서 서연이랑 둘이 집에 있는데 집이 텅 빈 느낌. 근데 거기에다 죄책감까지 덮쳐서 요즘은 잠도 잘 못 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내 사정은 알겠다. 근데 민수야.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엄마를 집 밖으로 내모는 게 용서될 일은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도 못하겠어.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 준 거 알거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게. 잠시 침묵 후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나 다시 그 집 들어갈 생각 없다. 너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치만 엄마랑 이렇게 끝나는 건 싫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렇게 하자. 나는 평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통장의 잔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을 꺼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은 내 대출 숨 좀 돌릴 수 있게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민수가 눈을 들었다. 첫째, 서연이랑 서로 탓하지 마라. 돈, 내, 집 문제. 다 현실이고 누구 한 사람 탓이 아니다. 둘째, 서연 치료받게 해라. 우울증은 마음 약한 사람 병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사람 병이다. 셋째, 나를 필요할 때만 불러라. 애 봐달라면 봐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서로 하지 말자. 각자 생활은 지키자.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같은 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줘? 넌 나 같은 늙은 여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상처를 줬니?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부모 자식이니까 그런 거야. 가장 많이 주고 가장 많이 받다가 가장 크게 다치는 사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엄마, 나 진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앞으로 힘들면 돌려 말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 나 무섭다. 이 말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된다. 내가 힘들 때 나한테 가면 되지. 내쫓지는 말자. 그 약속만 지켜라. 그날 카페에서 나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이 한 행동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속내는 마지막까지 덮어두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편안한 공기가 생겼다. 나는 여전히 내 집에서 지냈고 아들네 집에는 가끔 손자보고 싶을 때 또는 며느리가 정말 손이 필요할 때만 갔다. 며느리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미안해서인지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문 앞까지 나와 신발을 챙겨주고 고개 숙여 인사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나는 손을 저었다. 그래, 다 지난 일이다. 너도 엄마 아닌가. 애 키우다 보면 정신줄 놓을 때 많다. 나도 그랬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어머니, 저 병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잘했다. 그게 진짜 용기다. 손자도 훌쩍 자라. 할머니 집 가요. 라고 말할 줄 알게 됐다. 가끔 손자를 데리고 내 집에 와서 하루 재우고 보내면 집안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다. 민수는 월급날이면 잠깐 들러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야, 내가 밥 열심히 먹고 집안 잘 지키는 게 그게 갚는 거다. 돈은 천천히 해라. 그래도 민수는 꾸준히 조금씩 빚을 줄여나갔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도망가진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던 그 새벽,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날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도 필요 없구나. 늙은 사람 하나 덜하고 자리만 차지하는구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새벽은 우리 가족이 진짜로 서로를 사람으로 마주한 첫날이기도 했다. 엄마라서 당연한 희생도 없고 아들이라서 당연한 무례도 없는 관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관계. 살다 보면 내가 쫓겨난 것 같은 날이 온다. 나를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다. 그럴 때 그냥 서러움만 안고 돌아서지 말고 한 번쯤은 왜 그랬냐? 너는 어땠냐? 라고 물어볼 용기도 우리 나이에 필요한 것 같다. 나이 들었다고 상처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을 이해할 힘, 관계를 다시 세울 지혜도 우리에겐 생겼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다. 나도 서운했어. 근데 너도 힘들었지? 우리 이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가족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수십 번 다투고 수백 번 오해해도 결국 다시 돌아가 앉게 되는 자리라는 걸 나는 새벽 5시 아들 집에서 쫓겨난 그날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